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실무 설계 5번째 시간입니다. 이 5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죠. 제작을 하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제작을 한 이 부품들을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립이 되는 부품들 중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위치에, 특정한 위치에 정확하게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부품들이 여러 개 조립이 됨으로써 누적 공차라는 게 생길 수가 있죠. 이런 부품들이 여러 개 조립이 되면서 누적 공차가 생깁니다. 100% 제로, 내가 원하는 제로라는 위치에 조립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공차를 가졌지만 어느 정도의 허용치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하는 그런 위치에 조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위치에 정확하게 조립을 했을 때 정확하게 틀어짐이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위치에 조립이 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맞춤 핀, 위치 결정 핀 또는 다울 핀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진 핀이 있습니다. 그 핀을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맞춤 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위치 결정 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다울 핀이라고도 합니다. 자, 제가 이 탭에 대한 이런 도면들을 가져갈 수 있겠죠. 아마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부분에 보시면은 자, 원 모양의 이런 솔리드 형식으로 해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맞춤 핀이라든지 위치 결정 핀, 다울 핀이라는 이런 부분을 표기를 해주는 그런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은 자,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가공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작 도면에서 이런 해칭선이 없이 이렇게만 표현이 됐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아보기도 힘들지만은 이런 도면을 그렸던 본인도 제작 도면을 치기 위해서 치수를 입력할 때 이런 부분을 누락을 시키고 치수를 입력을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불량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 위치는 어떤 특정한 부품들이 여러 개 조립되면서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가공 방법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도 있지만은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른데, 자, 이런 식으로 해칭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린 이 도면들에 보시면은 이런 맞춤핀에 대한 파이가 측정을 해보시면은 자, 전부 정수로 나오실 거예요. 뭐 10mm, 12mm, 자, 이런 형태로 이런 핀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파이로. 실제로 지금 도면상에는 3파이가 지금 제일 작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핀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맞춤 핀, 위치 결정 핀, 뭐 도어 핀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정확하게는 기계 설계 도표 편람이라든지 여러분들 KS 데이터북에 보시면은 평행 핀이라고 있습니다. 이 평행 핀을 이렇게 명칭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평행 핀을 생긴 거를 제가 대충 그려드리면은 자, 이렇습니다. 우선 외경을 8mm 짜리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외경은 88이고요. 자, 공차를 가졌습니다. 공차를 가지고 있지만 마이너스 공차가 있는 제품도 있고 플러스 공차가 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자, 형태는 이런 형태인데 지름을 8mm의 지름을 가진 이런 원통으로 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는 지금 제가 15mm를 만들었지만은 자, 이런 형태가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8mm 이런 구멍이 88이 되는 구멍이 공차로서 어떤 특정한 정밀하게 가공이 된 구멍에 이렇게 끼워지면서 다른 A 제품과 B 제품을 조립을 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로 온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핀인데, 자, 이런 부분 이런 핀을 사용하는 이유가, 자, 예를 들어서 8mm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할까요? 자, 잠깐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형태는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위에 또 다른 제품이 조립이 되고 있어요. 조립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을 이 볼트로서 조립을 하는데, 자, 조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부분일까요? 실제로 이 8mm에 대한 볼트를 조립하기 위해서 이 카운터 보링에 대한 드릴의 작업에 대한 구멍은 9파이죠. 그러면서 이 나사외부에 대한 편측으로 0.5mm씩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사람이 조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 이런 0.5mm에 대한 갭이 있기 때문에, 자, 이만큼에 대한 한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조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중심이 아닌 이렇게 한쪽으로 좌우든, 그렇죠? 아무렇게나 이렇게 조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두 제품이 정확하게 이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되지만은 이런 볼트를 조립하기 위한 이 구멍에 대한 여유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0.5 편측으로 0.5mm씩 이렇게 여유치가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면서 조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느 쪽이든 모릅니다. 실제로 평면상에, 자, 이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내가 원하는 설계를 했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는 이렇게 정확하게 제품과 그쵸? 이 제품이 정확하게 센터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조립이 되는 걸 원하지만은 실제로 조립을 하다 보면 자 물건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또는 사선으로 이렇게 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틀어진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위치로.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실제로 기계를 설계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제품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조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 볼트가 이렇게 정확한 센터를 위에 제품과 아래 제품이 정확한 센터 기준으로 조립이 돼야 되지만은 이것 또한 또 다르게 한쪽으로도 치우치게 이렇게 조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누적으로 이렇게 편측으로 기울어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위치까지 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 부품들은 이런 맞춤핀 있죠. 맞춤핀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품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8mm에 대한 맞춤핀을 가공을 합니다. 자, 8파에 대한 제가 맞춤핀을 가져올게요. 실제로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만 해가지고는 정확한 위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맞추긴 했지만은 자,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사부가 붙기 전까지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닌 두 개만 가공을 이 맞춤핀에 대한 부분을 가공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한 12mm 자, 이런 식으로 맞춤핀을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부분을 가공을 하는데 자, 그럼 이 밑에 판에는 가공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맞춤핀을 가공할 때 자, 가공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8파이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초적인 드릴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7파이라든지 6.5파이 뭐 이렇게 작게 8파이가 아닌 8파이보다 작은 치수로 드릴 작업을 하고요. 자, 예를 들어 7파이로 제가 가공을 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드릴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7파이로 드릴 작업을 하고요. 자, 8파이에 대한 공구 툴이 있습니다. 리머라고 합니다. 리머라는 공구 툴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8파이에 대한 공구 툴이 있는데 자, 리머 툴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스파이럴 형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자, 이런 날을 가진 나선형으로 뭐 까베기로 형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날을 가진 리머 툴을 회전을 시키면서 자, 이렇게 내립니다. 평면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당연히 회전합니다. 자, 그래서 자, 내리게 되죠. 자, 어떻습니까?
기초적인 구멍 지름을 7파이로 강화를 했죠. 예를 들어서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8파이에 대한 작업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멍이 없이 리모로 가공하게 되면 이 툴 자체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파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구멍 작업을 하는 가공을 할 때는 기초적인 드릴 작업을 먼저 하고 이렇게 툴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천천히 회전을 하면서. 자, 리머를 깊이를 예를 들어 10mm, 12mm랄까요? 13mm랄까요? 자, 13mm로 깊이로 이렇게 가공을 해라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 깊이가 13mm고요. 자, 그러면서 가공은 어떻게 될까요? 가공을 완료하고 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에 대한 위치로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드릴로 작업을 했던 이 부분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은 정확하게 한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도면을 보시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먼저 드릴 작업을 한 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깊이를 이렇게 13mm로 가공을 하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은 좀 줄일게요. 예를 들어 7mm, 한 8mm로 할까요? 8mm 정도로 일단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두 개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선은 히든 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원으로 두 개를 리머라는 공구 툴로 가공을 하는 거죠. 리머 작업을 했던 이 파이에 대한 공차를 H7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8파이다 그러면은 %% C죠. 그리고 수량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8파이다 그러면은 8파이에 대한 공차는 H7에 대한 공차는 얼마죠? 플러스 0.02로 그죠? 하고 제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는 시인속 지시선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2- %C8 그렇죠? 8mm에 대한 공차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0.02로 아랫부분은 제로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습니다. 깊이를 얼마로 했죠? 제가 좀 전에 8mm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DP를 적고 8을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표현 방식이 다 달라요. 핀홀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핀홀. 이해가 되시죠? 리모 또는 핀홀로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생략을 해서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차를 적용을 함으로써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부품들에 대한 조립을 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가공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이 부분도 제가 일단 지울게요. 반대편에 자, 이 부분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리머에 대한 그렇죠? 가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맞대기로 가공을 해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좀 깊이를 2mm 정도 할까요? 더 할까요? 깊이를 10mm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공을 하기도 하고요. 위에서 조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관통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든 위쪽으로 이렇게 관통을 시키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위쪽으로 제가 이번엔 할게요. 자, 위쪽으로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정확한 위치로. 그러면서 볼트도 조립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는 틀어지기 전에, 자, 볼트를 완전히 쪼기 전에요, 이 핀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두 개의 부품이 틀어짐이 없이 볼트에 대한 이런 0.5mm라든지 1mm씩 이렇게 갭이 있지만은 이 평행핀에 의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조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확한 위치로 조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핀 때문에 이런 갭이 있더라도 회전을 한다든지, 그렇죠? 틀어지는 게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이제 맞춤핀 있죠? 평행핀 또는 맞춤핀, 위치 결정핀, 도열핀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진 이 평행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이제 이 제품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품들이 여러 개 탑쌓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위쪽으로 뭔가 계속 조립이 된다 그러면 이런 가공 방법으로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하는 방법은 또 좋은 점이, 가공하는 비용이 조금 더 절감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행핀에 대한 파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 도면들에 보시면은 3파이, M4mm는 4파이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즈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외에 24mm, 지금은 제가 도면에 보시면은 M24 파이가 24짜리인 이 부분보다 더 큰 사이즈도 있고 이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도 있기는 합니다. 2.5mm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가공을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정확한 부품들을 정확한 위치로 이제 조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조립되는 부품들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